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했던 시작 과정과 맥락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주제로 제가 지난 4월 이제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먼저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이것이 왜 시작됐는지, 어떤 고민 아래에서 이제 내용들이 발전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셨듯이 저는 토스팀에서 UX 리서처로 근무하고 있고 리서치팀 리딩하고 있는 정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이제 내용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친구 A, B의 대화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친구 A, B가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 A가 얼마 전에 독감 걸려서 실비보험 청구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친구 B가 토스에 실비보험 청구한 거 있어. 그걸로 해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친구 A가 그 얘기를 듣자 그래? 어디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친구 B가 토스 전체 메뉴에 있으니까 그거 완전 편해. 한번 써봐.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준 거죠. 여러분들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친구 B가 설명해준 대로 집에 돌아가서 전체 메뉴 들어가서 요거 한번 찾아봤을까요? 아마 그러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또 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돌아가셔서 아마 토스 어디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더라? 그리고 찾다가 또 못 찾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가서 토스 실비보험 청구하기 이렇게 이제 쓰고 이렇게 아마 결과를 보시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셨나 본지 이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또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미지까지 각각 다 첨부해서 상세하게 올려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들을 찾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제 내용들이나 화면들을 다 캡처해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토스 안에서 서비스들 찾으실 때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토스 안에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 찾을 때 바로바로 잘 찾으실 수 있을지 아닐지도 궁금한데 아마도 메뉴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찾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초기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디스커버리와 내비게이션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토스가 서비스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발견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병원비 돌려받기 그리고 보험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링크 공유하고 포인트 받기, 뭐 1분 만에 5천 명에게 광고하기 이런 방식처럼 메뉴명이 이제 발견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메뉴들이 구성되고 그 뭐 화면의 구조, 기능들이 이런 방식으로 구성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사용자분들은 이제 메뉴가 점점 증가하고 이제 구조 자체가 복잡해지면서 더더 이제 진입점을 찾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예시를 조금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놀이터를 보셨을 때 사실 기구가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아마 아이들한테 이게 발견되는 것 자체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토스의 상황이 딱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메뉴 구성이나 구조를 갖고 있고 사용자분들한테 발견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중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상황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토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토스의 상황은 아마
요 이제 화면처럼 요런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그 놀이공원에 가게 되시면 뭐 바로 그 놀이기구를 찾아서 타기보다는 어디에 내가 원하는 게 있지? 내가 타고 싶은 게 있지? 이런 거를 탐색해 보시면서 그 길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이 진입점을 잘 찾는 것,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잘 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는 중요한 때가 됐다. 이런 팀 안에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런 내비게이션 문제를 다 각기 이제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개선하고 싶었고, 다양한 노력을 이전에도 시도했고, 사실 앞으로도 이제 많은 유형의 이런 개선을 위한 시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문제가 사실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관련된 문제들을 다 취합해서 각각의 팀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그 전체 탭도 이제 조금 더 잘 찾으실 수 있게 그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도 개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홈 화면을 요즘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홈 화면 자체도 조금 사용자분들이 빠르게 이제 진입점을 잘 찾을 수 있게 전체적인 구조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개선하는 거는 아마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제품을 아마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개선하는 거니까 그것을 만들고 개선하는 비용, 그것이 아마 2중, 3중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고객센터라는 메뉴를 여기 요 부분에 있는 게 고객센터인데요. 만약에 저번에 왔을 때 고객센터가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거를 뭐 이런 이유들, 진입점을 찾기 어렵다는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다시 개선한다고 한다면, 이제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다시 들어와서 그 경로를 학습해야 되니까 아마 그 부분이 또 학습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혹은 출시하기 이전에 UT라는 이제 사용성 테스팅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출시하기 전에 UT 통해서 사용자분들 의견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성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입점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시를 한번 또 드려볼게요. 만약에 리서처 한 명이 이런 진입점 이슈들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온 제품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뭐 더 많이 만나면 좋겠지만 4명의 사용자분들을 만난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때 적어도 30분이라는 이제 시간은 아마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략 추려보니까 200여 개의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다 진입점을 이제 검증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네 분의 사용자 대상 30분 동안 200여 개의 서비스를 테스트했을 때 대략 400여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일자로 환산해 보면 한 50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아마 이 얘기를 이제 들으셨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5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UT라는 것이 어떤 딱 하나의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그 인사이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분들의 경험에 기반해서 정성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이제 도출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를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물음표가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진입점에 대한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UT라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렇게 서비스가 많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저희도 이제 비슷하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실 때 그 의도에 따라서 원하는 정보를 잘 탐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새로운 방법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UT 같은 혹은 이제 리서치 정성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양한 인사이트가 도출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공유하고 이제 그 기준으로 공감대를 이루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용들을 보고 이런 동일한 기준을 바라보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지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제 툴을 만들게 됐는지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기 푸시 화면으로 메시지를 받은 상태이고요. 여기서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했다. 그리고 연습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얼마 썼는지 알고자 하는 상황이다. 어디를 누를지를 이제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걸음수만큼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가 있다. 어디를 눌러갈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여기 하단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아마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 못 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고 제가 자세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제 고민하시다가 이제 누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걸음수만큼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시고 하단에 있는 요 혜택 메뉴를 누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툴을 하나 만들게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수집하는지를 또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요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과 고민 아래에서 이제 툴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 진입점 자체의 전환율을 측정하는 이제 첫 번째 툴인 EVR이라는 툴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설문 폼 자체로 진입점을 테스트하는 조금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테스트할 이제 진입점은 이런 이제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 이제 사용자분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복이라는 서비스의 진입점을 테스트해 보는 것인데요. 그거에 해당하는 질문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드리고 사용자분들이 어떻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그 설문 자체를 저희가 튜바라고 불리는 메시지 발송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설문을 넣고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시죠? 여기에 정명환님의 도움을 토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토스 앱 화면 개선을 위해서 짧은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터치 몇 번이면 끝나요. 이런 이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이 테스트에 응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누르셔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에서 이제 응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 때는 이 방식으로 응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힙틈의 방식으로 사용자분들이 생각하는 진입점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여기 가장 우측에 보면 이 영역을 선택해서 몇 %의 사용자분들이 이러한 응답을 하셨는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 여러 가지 진행했었던 사례들을 제가 조금 가져왔었는데 뭐 저희가 그 작년 정도에 스마트 패스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테스트했던 내용 혹은 카드값 내야 되는 카드값이 있을 때 어디로 진입할지 이제 테스트한 내용, 기타 등등 계좌를 만들거나 뭐 카드를 개설하거나 그런 상황일 때 어떤 진입점을 통해서 이제 진입하실지를 테스트하고 결과를 얻어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은 이제 프로토타입에 기반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이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앱을 실제로 만들기 전에 개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안으로 사용자분들을 통해서 진입점을 잘 찾으시는지 못 찾으시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결과를 얻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결과를 얻고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만보기에 대한 진입점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그거를 조금 자세히 수치와 함께 뜯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해 주셨던 부분이 첫 번째로는 이 혜택 탭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전체 탭으로 진입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장 많이 진입을 하셨었는데요. 요거 수치를 보면은 한 결과를 봤을 때 55%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만보기 진입점을 잘 찾는지 질문을 드리고 이 결과를 얻었을 때 바로 이게 높다, 낮다라는 것을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100%는 아니다 보니까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중간은 가니까 잘 찾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 툴이 갖고 있는 한계를 저희가 이 당시에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게 이렇게 화면을 보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아까 설문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보시면은 이것은 사실 제가 설정한 그 플로우 기반에서 화면 기반에서만 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앱을 사용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 되게 다양하게 사용자분들을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용자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만약에 다른 영역을 클릭하고 싶은데 그것을 사실은 이 툴에서는 이제 잘 응답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온전히 다 담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앱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뎁스, 플로우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 포함해서 탐색하기는 이제 어려우셨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화면을 이동하거나 단계를 거쳐간다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막 탐색하거나 이런 거를 다 온전히 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55%라는 수치도 그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지 못하는 값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툴을 만들고 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툴 만들었으니까 이걸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에 또 부딪히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점수 측정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사용자 경험 자체를 모두가 하나의 기준 혹은 동일한 기준을 바라보고 이제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지표 혹은 결과물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툴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화면 같이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연습 문제 화면이고 모든 서비스를 보려면 어디를 눌러볼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렸고요. 여기 가장 끝에 있는 메뉴를 눌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럴 때 어디를 통해서 선택해 보실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요거는 뒷부분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빠르게 지나가서 한 번 더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전체 누르셨고 다음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기 화면에 있는 전체 이 부분 눌러서 고민하시다가 내 보험이라는 영역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실비보험 청구하기 이렇게 이제 눌러서 답변을 해주시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화면 보셨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첫 번째 툴이랑 어떤 게 다른지 혹시 느끼셨을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툴이고 이제 실제 앱에서 진입점 자체 전환율을 측정하는 TNS라는 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툴의 이제 이름은 토스 내비게이션 스코어의 이제 약자이고,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에 대한 스코어 자체를 부르기도 하고 툴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설명드릴게요. 요것은 이제 그 구성 자체나 이제 입력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입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실 그 정답값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앱을 사용하다 보면 그 메뉴를 누릴 때 각각의 이제 정답 로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툴에서 여기 하단에서 이제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진료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정답 로그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정하고 사용자분들이 이 영역을 누르게 되면 정답 처리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까지 이제 보셨을 때 이제 첫 번째 툴과 두 번째 툴이 아마 가장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시 화면에서 이제 보셨듯이 아까 처음에는 프로토타입을 넣어주고 그 안에서 이제 답변을 하는 방식이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앱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자분들이 탐색을 하시면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의 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첫 번째 툴의 한계였던 사용자분들이 다른 화면을 이제 누를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앱을 기반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설정한 화면이 아니더라도 사용자분들이 누르고 싶은 영역 어디에나 누르시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이제 방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툴에서 한계로 갖고 있었던 앱처럼 모든 뎁스에서 탐색하지 못함 이 부분도 이제 앱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모든 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제 원래 이루려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하나의 기준을 보고 이제 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지표 또는 그런 결과물 이거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툴 그리고 두 번째 툴 이러한 고민을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아마도 이제는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툴을 통해서 사용자분들께 테스트를 하고 이제 진행한 저희 TNS라고 불리는 토스 이제 내비게이션 스코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스코어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아마 예상하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메뉴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구조도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지금 스코어를 측정했을 때 54점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54점이라는 점수가 사실 100점이라는 그 점수 안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긴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팀에 전체적으로 공유 드렸고 두 번째로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한 MAU 기준 이상의 서비스들 전체 다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도출한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거는 이제 홈 화면에 있는 송금이 9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반대로 말하자면 사용자분들은 이 송금 자체를 찾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거는요. 만들 수 있는 신용카드 한도 보기 이 서비스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만들기라는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기능과 서비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점수인 20점이라는 점수를 기록했어요. 아마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신용카드 한도 보기 이 서비스는 거의 잘 찾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점수를 도출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예를 들어 정답 유저전이라는 것 혹은 오답에 대한 가장 많이 이제 플로우를 갖고 있는 유저전이 또는 오답에서 가장 많이 진입했었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다 구성하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도출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여기 부분을 제가 조금 안 보이시니까 읽어드리면 요거는 4개 맞는 대출 찾기라는 진입점을 이제 테스트한 것인데요. 요거는 그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용 대출을 알아보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진입점으로 진입하실지를 테스트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요 진입점을 들어가서 대출 홈 화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버튼명 자체가 내 대출 한도라고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용자분들이 사실 대출 홈까지는 바로 많이 들어오시긴 하거든요. 근데 오답 유저전이나 아니면 오답 서비스를 보면은 이 안에서 엄청나게 혼란이 있으시고 이 안에서 가장 마지막 진입점은 찾지 못한다는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이 여기 써져 있는 내 대출 한도라는 이제 버튼명이 신용 대출과는 그렇게 연관도가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 그리고 요 테스트를 해봤을 때 대출과 관련된 이제 서비스들, 반대로 신용 점수와 관련된 서비스들은 굉장히 연관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찾으실 때 반대로 신용 점수 그 메뉴에 들어가셔서 대출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찾기도 하시고, 이제 신용 점수와 관련해서 이제 확인하시면서 대출과 또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테스트하는 당시에는 이 대출과 신용 점수의 연관성 자체가 그 메뉴가 같이 연결지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연결해 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점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런 인사이트도 함께 이제 공유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 드리고 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점수뿐만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분석 내용, 유저분들은 어떤 흐름으로 이제 이동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망라해서 공유를 드렸었고, 그래서 요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은 이제 그 제품 실제 대출 제품을 만들고 계시는 팀에서 논의한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언급드린 그 버튼에 대해서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대출과 연결된 메뉴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찾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그 CTA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면 좋을지를 이제 얘기한 내용이고, 그래서 1화는 신용대출 비교, 2화는 신용대출 한도 비교, 3화는 새로운 대출 비교, 이렇게 이제 안을 이제 제시해 주셨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테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실험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지표를 도출해서 결국에는 이제 제품에 다 반영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였었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도출한 것뿐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인사이트 그리고 개선 방향까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제품팀 안에서 이게 개선할 수 있게 이제 팔로우하는 업무들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주제로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왜 이것이 필요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을 저도 만들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팀 내에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걸 다 진행하고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 정성적인 보이스도 당연히 너무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툴을 통해서도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얻을 수 있고, 그것들을 같이 이제 팀원분들과 교류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수치를 보면서 바로 반영되기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사용 경험을 만드는데 좀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현재는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토스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아직은 구조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툴, 그리고 이제 정성 리서치 기반에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경험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